반짝반짝 빛나는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두 번째 삼각형 단원의 첫 번째 차시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은 28에서 29쪽을, 수학 익힘책은 19쪽을 펴주세요.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다 되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번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3학년 때와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9쪽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4개 있어요.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줄 테니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보았나요? 그렇다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각을 찾아 직각 표시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직각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직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텔레비전, 공책, 책, 그리고 네모난 창문 등의 모서리에서 직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직각을 찾아서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도형에서는 어디에 직각이 있을까요? 맞아요. 두 변이 만나서 이루는 이 부분에 바로 직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삼각형을 볼게요. 여기에는 어디에 직각이 있을까요? 네, 아주 잘했어요. 여기에 직각이 숨어 있네요. 자, 세 번째 사각형에서는 어디에 직각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래에 2개 직각이 있네요. 자, 잘 풀어봤죠? 그렇다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형을 그려보세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변과 꼭지점이 각각 3개입니다. 변과 꼭지점이 3개인 도형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삼각형이었죠? 자, 두 번째, 한 각이 직각입니다. 아, 삼각형인데 한 각이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네요.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그려볼까요? 직각 삼각형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한 변을 먼저 그려주고 직각을 먼저 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직각이 되게 두 번째 변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두 점을 이어주면 직각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선생님이 만들어 본 직각 삼각형 이외에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직각이 있죠. 그 이외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직각은 여기에 있네요.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예각, 직각, 둔각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래요. 여러분, 예각이 뭔가요? 맞습니다. 예각은 직각보다 작은 각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둔각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각과 반대로 직각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을까요? 180도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것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 각은 직각보다 조금 크죠. 그래서 얘는 둔각입니다. 두 번째 각은 직각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예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각이죠. 잘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요. 삼각형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에 두 각을 알려줬어요. 두 각의 크기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전체 180도에서 50도와 70도를 빼주면 남은 각의 크기가 바로 이 위에 있는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80도에서 50도를 먼저 빼볼까요? 자, 그러면 130도가 되고요. 130도에서 70도를 한 번 더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60도가 남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각의 크기는 60도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학년과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공부할 문제 알아보고 2번 단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삼각형을 찾아보고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어떠한 장면 같나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으면서 그림을 살펴봅시다. 도영이네 가족은 강변으로 캠핑을 왔어요. 도영이와 아빠는 천막을 쳤고 엄마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도영이네 가족은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강변을 바라보며 경치를 구경했지요. 강변의 풍경을 바라보니 특이한 모양의 건축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리도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 보이는 집들의 지붕은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또 높은 건물에 있는 창문도 자세히 보니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강을 바라보던 아빠가 감탄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강 위를 좀 봐. 요트가 돛을 펄럭이며 달리고 있구나. 돛이 정말 멋진데? 도영이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트의 돛도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러자 아빠도 거들며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니 도영이가 아빠와 친 천막의 앞모양도 삼각형 모양이구나. 도영이네 가족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답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았나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맞아요. 도영이네 가족이 강변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네, 큰 다리, 건물들, 그리고 천막, 샌드위치, 요트를 볼 수 있었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지붕들, 그리고 창문의 모습까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살펴보니 그림 속에는 다양한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의 모양이 있었네요.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그림의 윗부분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에서는 어떤 도형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에 찾아서 그려봅시다. 그려보았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건축물을 보면 여기에 삼각형이 보이고요. 여기에는 사각형도 보이네요. 또 삼각형들이 합해져서 육각형의 모양도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 건물에서도 삼각형을 찾아볼 수 있고 사각형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육각형도 찾아볼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부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삼각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삼각형이 있어요 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삼각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좋고요. 삼각형 특징을 찾을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도 좋아요. 또 삼각형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삼각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세워 보았나요? 자,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삼각형과 싫어하는 삼각형으로 나눌 거예요. 멋진 삼각형과 못생긴 삼각형으로 나눠볼 거예요.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로 나눕니다. 변의 길이에 따라서 나눌 거예요. 각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봅니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 기준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삼각형을 분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삼각형과 싫어하는 삼각형은 어때요? 그렇죠. 좋아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멋진 삼각형과 못생긴 삼각형은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기준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봅시다.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삼각형은 모든 삼각형이 3개의 변과 3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기준으로는 나누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변의 길이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삼각형에는 변의 길이가 짧은 것도 있고 또 같은 것도 있고 서로 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볼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자, 그러면 각의 크기는 어떤가요? 네, 삼각형에는 다양한 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있으니 얘도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 같나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삼각형을 분류해 보고요. 여러 가지 삼각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봤으면 삼각형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할 거예요.
4학년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열심히 수학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